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프리카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제 제가 결혼식 참석 때문에 방송이 좀 어려워서 내일은 하루 좀 쉬어가고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자, 첫 경기 산체스랑 이제 타일러가 붙는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승부인데, 일단은 산체스는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올 시즌에 싱커의 구속이 거의 한 2.3마일가량 늘어서요. 그래갖고 구속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다가 좀 이제 보조 구종인 체인지업도 상당히 잘 통하고 있다. 그래서 뭐 땅볼 투수이기도 하고 올 시즌에 84이닝 동안 피홈런이 한 방밖에 없는 그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또 이제 홈에서 1.59, 원정 4.32로 총 이제 시즌 2.67에 아주 훌륭한 투수입니다. 제가 또 땅볼 투도 좋아하고 하는데, 산체스는 이제 좀 뭐랄까 조용조용히 잘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팀이 카일 타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세 번째 등판인데, 지난 이제 두 경기 동안 4이닝, 2이닝 정도만 먹으면서 뭐 많은 실점은 없었습니다만은 딱히 주목할 만한 선발 투수까지로 보긴 힘들어요. 이렇게 커터 같은 거 주요 구종으로 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땅히 고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제가 누누이 마이애미가 올 시즌에 과한 상대로 상당히 약한 모습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4승 24패거든요 마이애미가 좌한 상대로. 내일도 산체스라는 좌한 중에서도 이렇게 손꼽히는 투수를 상대하다 보니까 마이애미 쪽을 좀 보기는 어렵죠. 일단 이렇게 좌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 약하다는 이런 것들도 있고, 필라델피아 빠따 분위기 물론 요즘에는 살짝 좀 끊기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마이애미보다는 확실히 낫기는 낫거든요. 어제 뭐 마이애미가 휠러 상대로도 14만 다치고 불펜도 공략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일단 선발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좌한 상대로도 마이애미가 너무 약하다,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이 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어제 슈아버랑 하퍼가 부상 때문에 조금 빡세졌거든요. 이런 것들은 경기를 할만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도 어제 8안타에 그치고 4득점밖에 못 내고 했는데, 저는 뭐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보고는 싶은데요, 어제처럼 필라델피아가 이런 주요 불펜이 나와도 무너진다, 그런 점들이 여전히 리스크긴 합니다. 상당히 잘해주던 메스트럼 같은 애들, 호프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부러지다 보니까 리스크는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필라델피아 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랑 워싱턴 경기는 사실 선발도 조금 리스크가 있죠. 자, 이제 애플린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는 뭐 7이닝도 먹어주고 사실점이나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즘엔 좀 상승세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4점대로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와중에, 이제 또 얘가 또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어요. 원래 통산으로 봐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올 시즌도 홈에서는 2.90, 원정 5.01, 이런 식으로 홈이랑 차이가 꽤나 있습니다. 미첼 파커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올 시즌 이제 선발 투수들 가운데, 루키 선발 투수들 가운데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는 편에 속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에는 사실점 경기도 최근에 2번이나 있었고, 그전에는 한 번도 사실점이 없었는데 조금 실망스러워진 감도 있기는 하다. 이거는 이제 워싱턴도 빠따가 한창 좋았다가 최근에는 살짝 저물었거든요. 반면에 템파베이는 그래도 좀 상승세인 빠따긴 했었다. 두 자릿수 안타도 몇 번 치고 이랬었는데, 사실 템파베이도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거슬린다. 그리고 워싱턴은 홈보다도 이제 원정에서 더 많은 승수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아쉽게 다가오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템파 사이드에다가 오바로 가고 싶어요. 오바 가는 건 애플린이 아무리 홈에서 좋고 뭐 이렇다고 한들, 일단은 4점대 방어에다가 꽤나 좀 맞아나가는 모습들이 있다. 예년에 비해서는 땅볼 컨트롤도 잘 안되고 있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나마 이제 애플린을 긍정적으로 볼만한 거는, 이제 얘가 필라델피아 시절에도 워싱턴 상대로는 꽤 좋았었거든요. 자, 애플린은 40타석 동안 2, 3일 정도로 워싱턴 애들한테는 좋은 상대 전적이 있기는 해요. 피장 타율도 괜찮은 편이고, 여전히 이 친구의 특색대로 볼넷은 안 주고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뭐 템파승에 오바 정도로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볼티 대 텍사는 알버트 수아레즈랑 맥스 슈어저가 붙는데, 이게 맥스 슈어저의 현재 상태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좀 오랜 부상에서 돌아오는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직전 경기는 5이닝에 무실점 좋은 경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켄자가 빠따를 너무 못 칠 때여가지고, 그게 셔저가 과연 본인의 능력으로 한 거였냐, 그런 점에는 조금 더 내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알버트 수아레즈도 얘도 한창 좋았었습니다. 대체 선발로서는 훌륭한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었는데, 최근 두 경기 동안 휴스턴이나 양키스 같은 빠따 강팀 상대로 3.2이닝 3실점, 5이닝 5실점, 딱 이렇게 이닝만큼 실점하는 모습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알버트 수아레즈도 이제는 좀 믿고 가기는 어렵다,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거든요. 내일은 뭐 볼티가 이렇게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 때는 평소보다 못 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 그리고 슈어저가 통산 최근 10경기 동안 볼티 상대로
뭐 2.92 정도로 좋았다. 근데 대부분의 성적이 볼티모어가 안 좋은 암흑기 시절에 많이 만난 거였었고, 이제 마지막 만남이 20년이다 보니까 그 이후 3년 동안 안 만났다 보니까 사실 쉬워져도 볼티모어 상대로 좋은 전적을 이제는 꺼내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일단은 저는 뭐 볼티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텍사스의 부실한 빠따, 그리고 볼티모어에 참 돋보이는 빠따,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좀 텍사스가 요즘에는 빠따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어제도 12안타에 1홈런을 쳤는데도 2점밖에 못 냈다. 이런 것들도 좀 거슬리기도 하고, 저는 볼티사이드에다가 오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알버트 수아레즈 요즘에는 조금 만만해 보인다. 이런 것들 때문에 텍사스도 조금 뽑아줄 것 같고, 볼티모어 요즘 빠따면 슈어저 상대로도 쫄 거는 없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토 대 양키스 경기는, 저는 이 경기는 어지간해서는 좀 패스를 하고 싶은 경기이기는 해요. 키쿠치나 스트로먼이나, 사실 키쿠치도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에는 4이닝 5실점, 2이닝 4실점, 그전에도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덜어 있었었고, 사실 이제 키쿠치는 예년보다는 괜찮아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처박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3, 4월달, 특히 4월달에 5이닝, 5경기 동안 2.45 이 정도로 좋았었는데, 지금 6월달 5경기 동안 6.04거든요. 요즘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키쿠치이기도 하다. 근데 이제 토론토는 이 키쿠치는 양키스전 성적이 매우 좋은 편이에요. 제가 여기 이제 밑에다가 둘 다 키쿠치나 스트로먼이나 상대의 빠따한테는 약한 모습들을 보여왔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트로먼 같은 경우는 토론토 애들한테 265 정도로 좋은 편은 아니었었고요. 키쿠치는 양키스 애들한테 290, 볼넷도 조금 준 편이고 피장 타율도 꽤나 높다. 근데 이제 보니까 얘네들이 서로한테 좀 그 맞대결 방어율 같은 것들은 괜찮더라고. 키쿠치는 최근 양키스 상대 10경기 동안 2.32, 이제 이 친구가 조금 회복을 했던 2022년 이후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양키스 상대로도 꽤나 좋은 경기를 해왔다. 요즘 양키스 빠따 형편없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키쿠치는 어느 정도는 저는 좀 호투를 예상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좀 성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스트로먼도 통산 3경기밖에 안 하긴 했는데 전부 다 22년도 이후 전적이기도 하고, 토론토 상대로 3경기 동안 1.65, 이닝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막아주는 모습은 있긴 했거든요. 피안타율 같은 것들은 좀 높고 하긴 하더라도. 그래서 이 경기가 좀 고민이 많아요. 둘 다 이렇게 좀 피안타율은 높은데 이 상대 방어율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았다는 점들. 이게 요즘에 토론토 빠따는 지금 살아났거든요.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살아났고, 7연패를 하는 와중에서도 막바지 때는 살아났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토론토의 빠따 같은 거 좋게 보면서 토론토의 프레임 같은 것들이나 뭐 일반승까지도 내다보긴 했는데, 이거는 양키스 빠따가 요즘에 일을 너무 못한다는 거. 스탠튼도 빠져있고, 저지가 그나마 가끔 해줍니다만은 저지도 늘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선발은 그래도 요즘 뭐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스트로먼을 조금이나마 좋게 봐야 되는 건 맞는데, 빠따 차이도 그렇고, 저는 한번 토론토 사이드를 보고는 싶네요. 이 경기는요. 둘 다 뭐 이렇게 최근 10경기 동안은 8.5 기준 오바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도 이 경기 언더오버는 저는 좀 까다로워 보이고요. 토론토 쪽을 한 번 더 보고 싶기는 해. 다음 보스턴 대 샌디에고 경기는 일단 선발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닉 피베타 대 랜디 바스케스. 사실 바스케스는 얘도 좀 뭐 다르비슈나 머스그로브 이런 애들 나가리가 되면서 대체 선발 느낌으로 선발도 많이 뛰고 그랬었는데, 직전 경기는 미러키 상대로 5이닝 무실점 해주고 본인의 역할을 다 하긴 했지만은, 바로 그 전에 뭐 필라델피아한테 4.1이닝 6실점 뭐 이렇게 하면서 얘를 오롯이 믿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피베타 같은 경우도 뭐 가끔 뭐 7이닝 먹을 때도 있지만은 또 바로 뭐 4이닝 뭐 4실점씩 하면서 그 널뛰기 피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꾸준함의 측면에서는 피베타도 좋게 보긴 어렵다. 좀 큰 틀에서 보면 괜찮은 투수이긴 한데, 그런 점들은 리스크가 있긴 하네요. 널뛰기 피칭을 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양 팀의 빠따는 돋보이는 그런 중이 있습니다. 보스턴도 직전 경기에 5안타밖에 못 치고 하면서 조금 꺾이긴 했지만은, 최근에 뭐 두 자릿수 안타도 상당히 많았었고, 빠따 흐름이 일단은 홈이라는 점들, 이런 것들도 좋게 볼만 하고요. 그리고 샌디에이고 빠따도 최근에 얘네가 이제 8경기 동안 7승 1패를 달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좀 그 투수력보다는 빠따력에서 많이 나온 거긴 하거든요. 양팀 다 9.5 기준으로도 오바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피베타가 보니까 샌디에이고 상대로는 뭐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통산 46타석에 318 정도로 안 좋았다.
피장타율도 기대 피장타율도 꽤나 높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살피고는 있어요. 오바 쪽으로 살피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뭐 최근 오바 데이터도 그렇고 양팀 다 이런 투수력보다는 빠따력이 조금 더 돋보이는 와중에 있다 뭐 이런 건데 저는 뭐 보스턴 승 사이드나 오바 근데 보스턴 승리는 이거는 선발 투수 차이 그런 것들 좀 내다본 건데 솔직히 뭐 배당도 별로고 저는 언더오버 쪽으로 보는 게 나아 보이기는 하네요 이 경기는. 다음 화싹 대 콜로라도 경기. 자 이게 다코다 허드슨이 나오는 콜로라도. 다코다 허드슨이 얘도 좀 오락가락이 매우 심해. 시즌 초반에 안 좋았다가 그나마 좀 회복하는 구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또 요즘에 직전 경기 워싱턴한테도 3이닝 동안 8실점하고 특히 이제 쿠어스에서 많이 쳐맞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올 시즌도 홈에서는 8.58, 원정 3.07 이 정도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특히 좀 있는 편입니다. 일단 내일은 원정이긴 한데 다코다슨도 좋았던 흐름이 조금은 끊겼다는 것들 그리고 드류소프는 사실 뭐 믿을만한 투수는 아니기는 하죠. 이제 갓 3경기밖에 안 한 투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체인지업 같은 게 돋보인다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할만 하지만은 딱히 이 친구를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긴 해요. 선발 투수 리스크도 있고 양팀 다 빠따는 개판이고 이런 상태인데 저는 근데 이게 나는 다코다 허더슨을 조금 더 좋게 보기는 해. 그냥 올 시즌에 보여준 것 자체가 소프보다는 많기도 하고 양팀의 현재 빠따 상태라면 콜로라도를 그렇게 막 엄청 낮게 볼 것도 없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빠따 차이는 그래도 콜로라도 쪽을 좋게 볼 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내일 뭐 양팀이 8.5 기준으로 특히 화싹이 요즘에 빠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언더가 9번이나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코다 허슨이 또 화싹 애들한테는 좋은 면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보면은 통산 29타석밖에 상대를 안 했지만 185 정도로 상대들 자체는 지금 화싹에 있는 애들한테 괜찮은 편이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길래 콜로라도 승 배당 같은 것들도 조금은 욕심이 나긴 나네요. 뭐 막 2배가 넘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화싹의 홈승? 사실 뭐 원정에서 화싹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홈에서는 조금 더 볼만은 하다 이런 건 있는데 화싹은 뭐 홈에서 그 승이랑 패가 뭐 1대2 비율이라서 저는 콜로 사이드를 한번 보고 싶네요 이 경기는요. 퀸타나랑 블랑코가 붙는 매치 대 휴스턴인데 얘네들은 빠따가 상당히 무서운 팀들이죠 요즘에. 근데 그 와중에 퀸타나 대 블랑코면은 어느 정도는 블랑코 쪽으로 쏠리는 감은 있기는 하다. 블랑코가 뭐 이제 밥입 같은 거라든지 여러 면에서 좀 운도 많이 따르고 그러긴 한데 일단 올 시즌에 크게 털린 바가 거의 없습니다. 부정투구 의혹이 걸린 이후에 뭐 4.2이닝 사실점, 5.2이닝 사실점 이런 식으로 부진할 때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3경기 동안 뭐 6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휴스턴 선발진들 가운데는 지금 뭐 기둥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선발 투수는 퀸타나보다는 블랑코가 앞서 있다고 봐야 된다. 다만 이 퀸타나도 최근에 샌디에이고 시컵 상대로 6이닝가량 먹어주면서 1실점으로 잘 버티는 모습도 있었고 그래도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좋아지긴 했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선발 투수는 사실 그래도 둘 다 플러스급으로 봐야 되긴 한다. 어지간한 양팀은 저는 타격전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치가 이렇게 최근 이제 한 열흘 정도 2주 사이에 702에서 738까지 빠따 상승폭이 엄청나거든요. 3할 1푼 9리에 달하는 이런 그 타격도 있지만은 볼넷도 굉장히 많았고 홈런도 24방이나 있다. 이런 OPS적인 부분에서 매치의 상승폭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휴스턴은 최근에 이제 7연승 달리고 있거든요. 어느덧 5할 승률도 달성을 했고 두 자릿수 안타도 굉장히 많고 이래갖고 사실 빠따 분위기는 저는 둘 다 비슷하다고는 봐요. 그래서 둘 다 좋은 빠따 흐름 중에 있는데 그래도 누가 더 조금 더 막아줄 거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저는 블랑코라고 보기는 합니다. 휴스턴도 홈이랑 원정 편차도 꽤 있고 그런 점들이 아쉽기는 해도 휴스턴 승 사이드에다가 블랑코가 조금 짧게 막아준다면 오바도 좀 내다볼 만도 하다고 봐요. 그만큼 매치 빠따도 무섭기 때문에 이거는 언더오버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긴 하는데 저는 휴지 승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네요 이 경기는. 다음 이제 애틀랜타 대 피츠버그 경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애틀랜타 꼬라지를 보면은 여전히 애틀랜타의 이런 안 좋은 빠따 흐름은 무시할 수가 없겠구나. 물론 페레즈는 되게 만만한 투수기는 해요. 이제 옛날에 이제 그 텍사스 시절에 땅볼 투수로서 좋은 성적을 냈던 적도 있긴 하지만은 그 꾸준함의 측면에서도 페레즈를 좋게 보기는 어렵고 또 페레즈가 이제 올 시즌도 4.71로 안 좋은 와중에 있고 5월 27일 등판이 마지막이었었고 직전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한 다음에 거의 이제 뭐 한 달 만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페레즈가 뭐 리앱 등판에서도 5이닝 동안 실점하고 마이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과연 페레즈의 상태가 어떨 것이냐. 이 애틀랜타 빠따 애들은 페레즈한테는 좋은 모습이 있긴 했었다. 페레즈가 통상 애틀 애들한테 73타석에 279 정도로 안 좋은 편. 반면에 모트는 61타석에 208 정도로 이제 과거 소속팀 피츠버그 애들은 상대를 잘한 편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찰리 모튼도 요즘 꼬라지를 보면은 얘가 막 5이닝 5실점, 뭐 홈에서는 6이닝 실점도 하고 홈이랑 원정에서 좀 차이가 요즘 분위기는 그래도 홈에서 낮기는 한데 모튼도 좋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모튼이 이렇게 커브를 중점적으로 던진 투수답게 피츠버그 애들이 커브 상대로 전적이 어땠는지 효율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딱히 피츠버그가 엄청 나쁜 수준까지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 분석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나 애틀을 좋게 보는 게 맞긴 맞겠습니다만은 애틀의 빠따 상태 이게 너무나도 의심이 된다. 오즈나도 요즘에 못 치고 있고 그나마 켈닉 이런 애들 1번 타순으로 쓰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애틀 요즘 빠따는 정말 믿기가 어렵다. 피츠버그도 최근 3경기 동안 신시 상대로 10안타씩 이렇게 막 치고 하면서 빠따도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가져가기라는 쉽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내렸네요. 다음 켄자 대 클블. 자 이제 알렉마시랑 맥켄지가 붙는데 저는 맥켄지는 맨날 비판을 많이 해왔었어요. 지금 뭐 이렇게 구속도 많이 줄었다. 맥켄지는 지금 수술을 거부하고 그냥 뛰고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맥켄지가 올 시즌에 이렇게 운도 좀 따랐었지만은 결국엔 4.66이라는 이런 안 좋은 방어를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고 사실 맥켄지를 좋게 볼 건 없어요. 근데 알렉마시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한 부분들이 있었다. 피안타, 피홈런, 볼넷 여러 가지들이 개선이 됐다고 했는데 알렉마시도 요즘에는 그 피홈런도 조금 느는 편이기도 하고 볼넷도 많아지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종종 뭐 7이닝 경기 해주면서 실점도 적게 해주고 이럴 때도 있긴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안 좋은 모습에 있다고 봐야 되기는 해요. 시즌 초반에 좋았던 흐름보다는 둘 다 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와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데 문제는 켄자 빠따가 여전히 지금 홈으로 와서도 원정에서 너무 안 좋았는데 홈으로 와서도 딱히 돋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클리블랜드도 요즘에 갑자기 2경기 동안 뭐 5안타 7안타 이렇게 치면서 2연패하고 있거든요. 클리블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체 메이저리그 1등 팀인데 요즘에 분위기가 살짝 쳐졌어요. 나는 근데 어제 좀 경기를 복귀를 해보면은 와카 대 라이블리 구도에서 마쉬랑 맥켄지 구도로 바뀌었다. 저는 엄밀히 말하면은 와카와 마쉬의 차이보다 맥켄지랑 라이블리의 차이가 조금 더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클리블랜드 쪽을 한 번 더 믿어보고는 싶어. 어디까지나 양 팀의 올 시즌 뭐 보여준 모습들이라든지 빠따 차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저는 켄자를 누르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죠. 켄자가 OPS도 상당히 하락세에 있다는 점. 클리블랜드는 그나마 조금 올라왔다는 거. 이렇게 맥켄지 같은 경우는 켄자 애들한테 2, 3구 정도로 괜찮은 편. 알렉마시는 클리블랜드 애들한테 3, 4, 6에다가 볼넷도 많이 줬고 피장탈도 높다. 이런 것들 때문에 클리블랜드 쪽 사이드를 좀 보고 싶고요. 이 경기가 또 9.5나 줬단 말이야. 아무래도 선발투수 모양새를 봐서 그렇게 준 것 같은데 저는 9.5 기준으로는 언더 쪽을 보고 싶네요. 일단은 켄자가 워낙에 빠따가 지금 안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 그거를 가장 우선시했던 것 같고 이렇게 9.5 기준으로 양팀 다 언더가 되게 많았습니다. 최근 10경기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는데 아무래도 선발 리스크가 있다 보니 이게 언더는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러키 대 시카고 컵스는 사실 예상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경기예요. 콜린 레아 분석이 잘 안 되는 투수고 타이온 시즌 초반에 나쁘지 않았는데 살짝 부침이 있었다가 요즘에 또 좋아진 모습들 바로 이제 직전 경기 때 매치 상대로도 7이닝 실점 10K 아주 좋은 경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발 투수상으로는 타이온이 좀 더 낫다고 봐야 돼요. 레아도 한 5경기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 직전 경기 5.1이닝 5실점으로 부진을 또 한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일 갑자기 막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끊긴 애들이 워낙에 많은데 레아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게 타이온은 그래도 선발 우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양팀의 또 이런 애들 상대 전적 같은 것 좀 보면은 타이온도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타이온도 그 미러키 애들한테 성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103타석 동안 281 정도로 조금 얻어맞은 편이다. 반면에 레아는 233 정도로 잘 버틴 편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타이온이 이 방어율 자체는 미러키 상대로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타이온이 이제 통산 10경기 동안 미러키 상대를 했을 때는 289 정도로 2.89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했어가지고 이게 사실 빠따는 C컵이 조금 올라오고 미러키는 꾸준한 그런 와중에 있는데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미러키 빠따가 막 그렇다고 엄청 폭발한 것까지는 아니고 타이온도 미러키 애들 상대를 괜찮게 해준 편이긴 하다. 컵스 빠따는 사실 레아 상대로 뭐 털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럴 확률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신시내티 경기. 이 경기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도 얘기해볼 만한 거는 신시내티가 요즘 타격감이 꽤나 괜찮다는 거 그 정도는 보이죠. 그냥
얘네들도 근데 어제는 뭐 16안타 치고 되게 잘했습니다만 그 전에 또 2경기 동안 피츠버그한테 4안타 9안타 치면서 패배했거든요. 신시내티 빠따는 어디까지나 꾸준하게 믿기 힘들다. 올 시즌 내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세인트루이스도 이런 좋았던 빠따 흐름이 최근에는 뭐 4안타 8안타 7안타 이렇게 못 치면서 다소간에 흔들리는 와중에 있는 편이고요. 선발 투수상으로도 둘 다 그냥 애매해요. 안드레 팔란테 뭐 땅볼 투수인데 볼넷 꽤나 많이 주고 그런 그 정도 얘기만 해야 되고요. 지금 뭐 32.2이닝 동안 볼넷이 15개나 되다 보니까 이 친구의 제구력은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몸타스도 그냥 종종 잘하다가 한 번씩 또 털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꾸준함의 측면에서는 둘 다 좋게 볼 여지가 없다. 그런 것들은 있더라고요. 다만 이런 부가적인 조건, 몬타스는 지금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 약한 면모가 조금 돋보인다더라. 통산으로 이제 2경기 동안 9이닝 9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는 편이고, 상대 전적도 몬타스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 3-1-3 정도로 안 좋은 모습에 있다 뭐 이런 건데, 팔란테도 딱히 훌륭하지는 않아요 이거는요. 그리고 신시내티에 6월에 한창 불타올랐었던 칸델라리오 같은 애들이 직전 경기도 뭐 안 나왔었고, 이런 부상 관리로 과연 쓸지 안 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되게 좀 애매한 경기처럼 보여요. 저는 그 와중에 그나마 오바 같은 것들을 고르기는 하는데, 이게 신시내티 빠따를 믿기가 어려워가지고 세인트루이스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많이 있네요. 다음 경기 천사 대 디트로이트, 잭 플레삭이랑 마에다가 붙는 경기인데, 이 경기는 사실 선발 왔고만 봤을 때는 그냥 오바를 찍고 보는 게 제일 마음 편하긴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양 팀의 타격을 믿을 수가 없다는 점, 그게 제일 들어오죠. 그나마 천사는 요즘에 4연승, 뭐 8안타, 9안타, 7안타, 8안타로 사실 소박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승리 자체는 잘 쌓고 있는 편이고, 디트로이트는 한 번씩 뭐 2자릿수 안타 대폭발하고 상대팀한테 뭐 10점 이상 뽑고 그런 경기들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최근 10경기 중에서도 16안타를 쳤던 화싹 경기, 그 11점을 뽑았던 경기 말고는 다른 경기들에서 1점, 1점, 0점, 2점, 1점, 1.4점, 2점, 0점 이런 식으로 이게 수확이 정말 안 크거든요. 물론 플랫하기 만만한 투수라고 합니다만은 과연 내일 디트로이트 빠따가 터질 것인가, 이거는 참 내다보기가 힘들어요. 결국에는 양팀 선발은 만만하기는 하다. 둘 다 그냥 사실 플랫학은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8.68이고 마에다는 6.00으로 요즘에도 그냥 좀 부실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선발 봤을 때는 오바가 맞는데 결국에는 빠따가 어느 정도로 해줄 것이냐,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8.5 기준으로는 양팀 다 이렇게 언더가 너무 많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가 조금 더 가깝다고는 봐요. 천사승 쪽을 보고 싶은데 그냥 저는 언더 정도만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언더 보는 거는 워낙에 디트로이트가 진짜 가끔 가다 한번 터지는 거 말고는 대부분은 점수를 너무 못 뽑는다. 플랫하기 만만하기는 해도 얘도 그래도 결이 아주 없는 투수는 아니라 가지고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시애틀 대 미네소타 경기. 요즘에 미네소타는 굉장히 무서운 와중에 있는데 하필이면 홈에서의 길버트를 만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길버트가 올 시즌은 홈이랑 원정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냥 홈이나 원정이나 둘 다 2점대로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요즘에도 활약상이 상당히 좋죠. 2경기 동안 텍사스 마이애미한테 8이닝 무실점, 아주 무시무시한 피칭을 해줬는데, 근데 저는 길버트는 그런 거는 생각을 합니다. 좀 한계가 있다? 올 시즌에는 다른 시즌보다도 월등하게 좋은 편이긴 한데, 근데 뭐 이런 스토프 능력이라든지 피홈런이라든지 특히 뭐 엄청 개선이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버트가 뭔가 보통 시애틀의 에이스라고 하는 카스티오처럼 이게 최고점을 찍는 그런 시즌이 되려면 지금 같은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여태 길버트를 봐온 바로는 그렇게까지 좀 크기는 어렵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긴 있어요. 지금 올 시즌에 워낙에 좋기는 한데, 그리고 홈이기는 한데, 난 미네소타 빠따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 왜냐면 그냥 미네소타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뭐 307에다가 홈런 20방에다가 그냥 이렇게 OPS 상승폭도 엄청 큰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미네소타가 카를로스 코레아가 손에 공을 맞으면서 부상으로 이탈 이슈가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길버트가 무섭긴 한데, 나는 그래도 일단 베일리 오버는 만만한 편이고, 미네소타 빠따라면은 길버트한테도 어느 정도는 뽑아줄만 하다고 보거든요. 길버트가 딱히 미네소타 애들 상대로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올 시즌도 4이닝 8실점으로 크게 고전한 바도 있었고, 저는 미네프렌에다가 7.5는 오버가고 싶거든요. 이게 베일리 오버도 올 시즌 홈에서는 3.62, 원정 5.07로 원정에서는 다소간의 아쉬운 바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게 좀 오버가 나려면은 결국에는 시애틀 빠따가 베일리 오버를 공략을 해야 된다. 왜냐면 길버트는 어지간해서는 잘 막을 가능성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시애틀도 요즘에 원정 시리즈를 치르는 동안 최근 4경기는 7안타, 3안타, 6안타, 5안타 이런 식으로 되게 부실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내일도 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미네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과연 제 예상대로 길버트가 조금 실점을 해줄지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리조나 대 오클랜드 경기 선발상으로도 이게 슬레이드 세콘이랑 JP 시어스와의 대결이라면은 사실 그래도 시어스는 오클랜드의 에이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최근 경기들에서 실점이 너무나도 많았다. 미네소타한테 4.1이닝 사실점 두드러 맞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미네소타 만나가지고 1.1이닝 8실점. 워낙에 강렬했던 미네소타 빠따를 만나가지고 지금 방어율이 5점대까지 튀었어요. 슬레이드 세코니는 그냥 오락가락을 합니다. 얘가 조금 더 오늘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긴 이닝을 먹을 때도 있는데 이 친구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애리조나는 금방 또 불펜 데이를 돌리거나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도 애리조나가 그 불펜 소모가 꽤나 많았다는 점, 몽고메리가 조기에 털리면서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근데 오클랜드 빠따를 지금 믿을 수는 없어요. 얘네들이 지금 또 5연패에 자빠져 있고 막 천사한테도 수입도 당하고 이런 형편인데 물론 애리조나도 요즘 빠따 분위기가 영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애리조나가 또 1할 8푼 5리 이렇게 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선발도 만만해 보이는데 빠따도 둘 다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다. 이런 와중에 있어요. 이 경기도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애리조나 쪽을 보고 싶긴 하거든요. 사실 요즘의 시어스 상태라면은 세코니 상대로도 막 엄청 큰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빠따의 꾸준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애리조나를 칭찬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저는요. 그래서 애리조나를 보는데 이건 뭐 애리조나가 배당도 맛도 없고 택하기도 꽤나 쉽지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 다저스 경기인데요. 자, 로건 앱은 제가 여러 차례 홈에서의 이런 특수한 강점이 있다는 점들, 구장 보정이 많이 들어간 스탯상으로는 홈에서의 강점들, 홈에서의 이점을 많이 누리고 있는 투수다.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올 시즌에는 예년에 비해서 체인지업 같은 것들이 상당히 죽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얘기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로건 앱은 요즘에 뭐 홈이나 원정 가리지 않고 실점이 좀 많아진 편입니다. 이제 4월달, 5월달에 2.20, 3.21로 좋았었다가 지금 6월달에는 4.09로 다소간에 안 좋은 상태에 있기는 해요. 이 친구가 또 피홈런이 적다는 점 이런 것들이 강점이었는데 이번 달에만 홈런을 3방이나 맞기도 하고 다소간에 좀 안 좋은 모습이 조금 더 드러났었던 것 같고요. 통산 뭐 로건 앱은 다저스 상대로 그렇게 또 좋지는 않았습니다. 2할 6푼 1리 강점이 있다거나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었어요. 상대인 이제 랜덤 넥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올렸을 때마다 쏠쏠한 활약을 해주긴 했었습니다. 올 시즌 이제 한 5번 정도 등판을 했는데 방어율은 2.10으로 매우 좋은 편이고요. 한 번 이제 올렸다가 마이너로 내리고 한 번 올렸다가 마이너리그 내리고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냥 올릴 때마다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통산으로 봐도 로건 앱을 조금 더 좋은 투수로 보는 게 맞기는 맞다. 이 친구가 자신 있어 하는 홈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들어오는데 이게 요즘에 샌프란시스코 빠따는 여전히 최근 또 5경기 동안 1할 9푼 9리 안 좋은 그런 그림에 있고요. 다저스 빠따가 지금 4연승이긴 한데 얘네들도 올 시즌 이런 그 OPS 전체 뭐 1등도 찍었었던 그런 빠따가 다소간의 식은 모습이 있죠. 4연승을 했습니다만은 2할 1푼 8리 이렇게 좀 그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다저스는 빠따보다는 선발진의 호투 그리고 불펜의 단단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눈에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7.5여도 한번 언더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랜던 넥도 샌프란시스코 애들한테 요즘 빠따가 샌프란시스코 좋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대할 만은 하다.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로건 앱이기 때문에 요즘 다저스 빠따라면은 로건 앱이 어느 정도는 좀 막아줄 만도 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다저스의 승배당이 1.77이면은 가져갈 만하다고 보네요. 저는 다저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7.5는 조금 불편하긴 하네. 네, 오늘 코파 콜롬비아랑 코스타리카 그리고 파라과이 대 브라질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여러 차례 콜롬비아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을 탈락한 이후에 그 이제 감독을 아르헨티나 출신 감독으로 갈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21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월드컵 남미에선 막바지 2020년 월드컵 남미에선 막바지에서 이렇게 잡힌 이후로 탈락한 이후로는 이제 3경기 정도는 기존 감독이 지휘를 했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콜롬비아가 이제 새로운 그 감독으로 갈았었고 이후에 21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 달리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 치면은 더 기록이 길어지겠지만은 감독을 교체한 이후로는 지금 16승 5무 최근 9경기 연속 이렇게 승리를 달리고 있다. 9연승 기간 동안에는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브라질도 잡아보고 그리고 스페인도 잡아보고 이렇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눈에 들어오는 건 또 이렇게 일본이나 미국 같은 이제 각 아시아나 북미
이런 대륙의 맹주들조차 잡았었던 콜롬비아 이런 훌륭한 저력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뭐 하메스가 이제는 좀 이제 유럽 축구의 주무대선 좀 빠져나왔다고 하더라도 대표팀에서는 여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에요. 이 디아스는 워낙에 이 친구는 빨빨 뛰어당기고 역습에도 상당히 좀 좋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번 대회에서는 턴오버가 너무 많긴 했어. 직전 경기가 좀 파라과이전이 쉽지도 않았다 보니까 그렇긴 했는데 일단은 콜롬비아는 지금 21경기 연속 무패행진 달리고 있는 만큼 콜롬비아는 좋은 기세를 이어가리라고 일단은 내다보고 싶긴 하네요. 저는요. 코스타리카는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그 조엘 캠벨은 여전히 뛰고 있긴 한데 테하다라든지 케일러 나바스, 세소 보르에스, 브라이언 루이스 이런 황금 세대가 이탈을 했다. 한창 뭐 2014년 월드컵 때 8강까지 오르기도 하고 코스타리카의 전력이 꽤나 괜찮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나이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대표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직전 브라질전도 조금 보면은 코스타리카가 완전히 그냥 두주 수비를 펼쳤거든요. 파이어백에다가 이런 그 앞선 선수들도 전부 다 수세적으로 임하는, 전부 다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가지고 두 줄 버스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도 콜롬비아 상대로도 그런 운영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네요. 뭐 통산으로 이렇게 코스타리카가 콜롬비아한테는 굉장히 약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 1승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경기를 콜롬비아가 승리를 했었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좀 중립구장이에요. 미국이라든지 어디 뭐 아르헨티나를 한다든지 그런 중립구장 매치가 상당히 많았었던 편인데 코스타리카가 이제 본인들의 최전성기 때 그때 한번 이겨본 거 말고는 대부분은 콜롬비아가 승리를 가져갔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이 경기는 아무래도 콜롬비아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직전 경기처럼 코스타리카가 브라질 상대로 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막 빡센 수비를 펼친다 이러면 콜롬비아도 어려울 수밖에 없기는 한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햄무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게 봅니다. 저는 콜롬비아 승리라든지 뭐 이기더라도 햄무 정도 큰 점수 차로 이기는 건 사실 생각이 좀 안 든다. 코파 아메리카가 좀 그런 대회이기도 하고 또 언더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저는요. 그만큼 콜롬비아 상대적으로 강팀은 많은데 코스타리카도 버티는 능력만큼은 이미 보여준 바가 있었다. 브라질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으니까. 역대 코스타리카는 브라질 상대로도 한 번도 무승부도 거둔 적이 없었는데 직전 경기 때 해냈거든요. 그런 점들도 좀 눈에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는 언더 게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제 파라과이 대 브라질 경기는 사실 이 경기는 뭐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기는 해요. 파라과이는 이제 지난 거의 한 20년 정도 동안 비슷한 이런 게임 내용을 보여준 것 같아요. 좀 전반적으로 탄탄한 수비, 그리고 이제 남미팀답게 상대팀을 피지컬적으로 괴롭히는 모습이라든지 거친 경기 내용들 뭐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되게 빡빡한 경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엔치소나 알미론, 사나브리 아엘라 이런 돌격대장들은 갖추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도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사실 얘네들에 많이 의존하는 면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좀 가드를 올려야 되는 팀입니다. 나 뭐 이렇게 뭐 발부에나라든지 구스타보 같은 밀란에서도 뛰었었던 이런 친구도 있어가지고 수비 같은 것들은 꽤 되는 팀인데 저는 보통 파라과이 게임은 언더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런 코파 같은 대회에서도 양팀의 역대 맞대결 같은 그런 시점에서는 파라과이가 2011년이랑 2015년에 오히려 그때 브라질이 지금보다도 더 스쿼드적으로는 좋았었거든요. 그때도 파라과이가 두 번이나 브라질을 PK까지 가가지고 탈락시킨 바도 있었다. 그래서 역대 양팀의 맞대결 같은 거 보면은 생각보다 브라질이 아주 편하지는 않아요. 무승부도 곧잘 해왔었고 특히 이렇게 최근에도 2019년 코파 대회 때도 0대0 끝에 브라질이 이번에 승부차기로 승리하긴 했었다. 그 전에 이렇게 두 번이나 파라과이가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면서 브라질을 물먹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런 코파 같은 대회에서는 브라질이 속이 편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브라질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제가 그 이제 티테 감독의 막바지 되는 브라질이 워낙에 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미 예선에서만 3연패를 박았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었거든요.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전부 다 빡빡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브라질이 이렇게 3연패를 처음으로 받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감독을 갈았어요. 도리발이라는 감독이 왔는데 그 이후에 잉글랜드도 잡고 그리고 스페인 상대로도 무승부도 거두고 이런 식으로 브라질이 조금 더 나아지긴 했어. 하지만 대회 본선에서도 코스타리카의 두줄 수비를 뚫지는 못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브라질이 좀처럼 이제 네이마르가 뭐 부상도 많고 일찍 그 국대에서는 약간 주류에서 이탈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비니시우스라든지 앞으로 나올 엔드릭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의 시대로 아직은 좀처럼 좀 접어들지 못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브라질이 파라과이 상대로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봐요. 이 경기는 저는 고배당 쪽으로 무승부라든지 햄무 이런 고배당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싶고 아마도 파라과이도 브라질 상대로는 좀 일단 가드를 올려왔었고 여태 직전 코스타리카가
브라질 상대로 가드를 올려서 아주 효과적인 경기를 했었던 그런 것들도 봤다 보니까 아마도 내일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방에는 역습 트레일러도 좀 세우고 이런 경기를 할 텐데, 저는 이 경기도 고배당 쪽에다가 뭐 언더 같은 저득점 승부를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